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있다가 보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 놓고 있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죠. 이제 여기는 요 정도의 그리드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요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박스권을 형성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한번 돌파를 했고요. 여기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킨 게 아니라 봉 하나 만들어내고 바로 또 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 띄워놓고 장중에 좀 밀렸는데, 여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에서 어떻게 얘가 뭐 저항을 받고 심하게 맞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얕은 조정 후에 다시 강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시원하게 돌파하는지 보면서 장중에 전략을 좀 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일단은 시가 부근에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만들면서 오늘 종목들을 많이 정리를 해놓고, 장중에 이런 식으로 밀렸었잖아요. 한번 밀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단기 매매를 할 때 시장과 같이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과 뭐 테마와 혹은 섹터와 그 다음에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랑 엇박자 타는 일이 없고, 시장이나 섹터와 테마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내가 종목만 매몰되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같은 기법인데 맞는 자리가 있고 맞지 않는 자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뭐 기법이 뭔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매매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장세를 중요시 여기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런 식으로 쭉 뽑아냈고, 오늘 갭이 뜰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요. 오늘 일단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지수를 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치면 이 구간 안에서 익절 처리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네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는 겁니다. 만약 얘가 600포인트 구간에서 한번 갭을 띄어서 넘기긴 했지만 600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리는 게 아니라 600을 일단 하방 돌파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저항 라인을 시나리오를 짰으면 얘를 회복해서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하방 돌파를 했고 요렇게 있다가 오후장에 또 떨어졌죠.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잡아주지 않았다라면 여기서 잡아주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하방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오후장에 신규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주고 오후장에 오늘 오전에 고가까지 넘기면서 종가를 만들어주는 모습 강하다고 생각했고요.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안 나오면 그거는 내일 가서 대응을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오늘 많이 수익을 냈는데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지수가 거의 오늘까지 하면은 40% 가까이의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장세인데 이런 구간에서 머뭇머뭇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전 세계적인 상황,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유가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수는 의외로 반등을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오르고 난 거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보면 상당히 무섭죠. 언제 또 2차 폭락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뭇머뭇하게 되면서 자꾸 너무 과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이 추세를 못 먹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멘탈이 깨지죠. 하지만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대한 뭐 언급은 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제가 예측을 어떻게 했던 간에 제가 리딩반에서 매매한 결과가 다 말을 해주잖아요. 내가 예측을 잘 했지만 수익을 못 내면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측을 못 했어요. 틀린 방향으로 했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이랄 게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특히 저희 같이 단기 혹은 뭐 수익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날 그날 시장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빠르게 판단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날, 예를 들어서 요날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날 이렇게 음봉이 생긴 거죠. 아,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예상은 하는 거죠. 한 540포인트를 깨면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럼 저도 방송에서 조심은 좀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멘트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다음날 540피까지 밀렸다가 강하게 오후장에 말아줘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캔들 하나에 뭐 더 작게 들어가면은 불과 1시간 전까지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는데 오늘로 예를 들어볼까요? 요 상태까지만 보면은 오늘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 이거 결국에는 무너지는구나. 저점 깨고 내려가겠다. 근데 멋있게 정확히 오늘의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이어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6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해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던 구간을 다시 돌파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기 고가까지 넘겨줍니다. 저희 리딩반 오늘 좀 많이 샀거든요. 오후장에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음 날을 예측한다는 게 이제 단기 수익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집중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포지션의 변화를 과감하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최근에 이 반등 장세에서 저희 솔직히 리딩반은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뭇머뭇하다가 계속 수익을 놓치기 쉬운 장이에요. 이 2차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도 뭐 계속 이제 더 커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얘기만 들려오니까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저는 뭐 막 엄청난 폭락을 걱정할 만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까진 그렇게 봤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뭐 장대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 생각은 또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드린 멘트지만 음봉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못 내고 기다리실 건가요? 음봉이 떨어지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추세가 꺾이면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고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 수많은 먹을 구간이 있었고, 예를 들어 10번, 20번, 30번 매매해서 계속 수익 내다가 추세 꺾이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거 음봉 하나 떨어지는 거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못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세 꺾이면 손절 한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먹을 때는 배 터지게 먹어줘야죠. 또 말로만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폭락장 때 저희도 손실을 봤어요. 안 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손절을 좀 하고 쉬었죠. 그리고 바닥 잡히면 다시 리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날부터 다시 리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거래일이죠. 뭐 한 2주 정도 된다라고 치고 이제 이때부터 다시 리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낸 게 요렇게 지금 상황인데요. 요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 한 7, 80% 되는 것 같고 3월달 이때 낸 게, 그리고 지금 4월달 들어서 수익 낸 게
계산 안 해봤지만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절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손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리스크 관리차 이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놔두면 올라갈 걸로는 좀 보였는데 시장이 이때였거든요. 이때 540을 깨려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음봉을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 깨고 돌리면 좋은 종목들이라 굳이 손절 안 하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줄 거라고 봤지만, 혹시 또 깨고 떨어지면 또 수급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손절로 정리를 했던 측면이 있죠. 지금 알테오젠이랑 RFHC 이때 손절하고 나서도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은 하긴 했지만 좀 아쉽긴 했어요. 조금만 더 볼 걸 하는 마음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개 손절한 거 빼고는 지금 다 수익을 좀 많이 냈죠. 합치면은 뭐 170, 80%가량 이제 누적 수익이 되니까 누적 수익은 한 170에서 180 되는 것 같고, 손절은 9.5%. 이번 폭락장 여기 바닥부터 지수가 이 안에서의 성적입니다. 여기서 뭐 손절 친거 회복하고도 훨씬 남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꺾이면 그때 가서 손절을 좀 하면 되죠. 이건 무서워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저희 오늘 리딩바 매매한 거 복귀하고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C넥스를 저희가 4월 3 언제 샀지? 4월 1일날 샀으니까 조금 오래 가지고 있었네요. 4월 1일날 사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4, 5일 정도 가지고 있었죠. 바닥 떴고 회복한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얘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요.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을 보일 때 다른 섹터나 종목들에 비해 얘도 참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뚫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본 거고요. 최근같이 바닥에서 시장이 반등 장세로 올라올 때는 돌파 매매가 참 잘 먹힙니다. 시장이 좋은데 한정없이 눌림만 기다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최근에는 잘 먹히는 장이고, 특히나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서 가다가 이 저항대를 넘어주는 종목들 좀 잘 찾아보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홀딩해서요,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종목을 보고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을 보고 매도를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시가가 코스닥이 606포인트에서 딱 시작을 했으니까 맞고 좀 흐르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놓고 보면은 잘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오후장부터 돌리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갔어요. 아무튼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왔고, 같은 전략으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잘 팔고 나오신 분들은 짜장면 값을 벌으셨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다 수수료 고려해서 하니까 뭐 그래도 아무튼 손절은 아니었을 겁니다. 짜장면 값 정도 벌고 그냥 정리가 되어버린 종목이었고, 얘도 뭐 조금 아쉽긴 해요. 이렇게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잘 나아졌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에 이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지금 뭐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시장에서 핫한 재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힘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보시면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한진칼은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날 이 안에 매수 타점이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이날 방송에서 드렸는데, 다음날 제가 그어놓은 박스권 이렇게 상단에서 지지받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날 종가 베팅 개념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물론 오늘 오후장까지 오른 상승분에 비하면 많이는 못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리딩하면서 이게 매도를 할 때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매도가를 걸어드리면 이제 다 웬만하면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리딩을 들으시잖아요. 전업 하시는 분들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회사 다니시고 다 이제 업무가 있으시니까 매도가를 미리미리 걸어드리면은 업무 보면서도 매도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단 매도가를 미리 정해드려 버린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승이 사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뭐 20%권의 매도가를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아는 구간 안에서 매도가를 드릴 수밖에 없죠. 뭐 이제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제한된다라는 단점은 있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슈팅이 나오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최대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먹게 되면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회원님들이 따라오시면서 대응하기가 조금 민첩하게 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막 업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매도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도 좀 뭐 고민이 될 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상황에 맞게는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 매매랑 가장 어떻게 보면은 리딩이랑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한진칼도 잘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앱클론도 4월 3일날 연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얘도 이렇게 넓게 보면 요렇게 뭐 매물대가 있는 구간 요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 구간 안에서 매물대도 있었고, 한번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요날도 저항받고 떨어졌는데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아예 이렇게 흐름 자체가 레벨업이 됐죠.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얘가 올랐다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돈 써서 올려놨는데 뭐 쉽게 이렇게 이 아래 레벨로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이렇게 파동을 줄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 때 오늘 장 초반에 코로나주들이 투매가 좀 나왔죠.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투심과는 항상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미장이 폭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오전에 갭 띄우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았지만 꼭 그럴 때 한 번씩 밉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매수해서 오늘 반등 때 요렇게 절반씩 매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3분봉인데 어떤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앱쿨러처럼 봉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짜리 상승이 나왔다고 치죠. 근데 어떤 종목은 이 15%의 상승을 단 한 5분 만에 이런 식으로 올린 거고요. 또 한 종목은 한 1시간 동안 15%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다고 치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경우는 슈팅이 쭉 나왔다가 급하게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간 이런 상승은 죽을 때도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할 때도 천천히 이렇게 반등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네쿨론 같은 경우는 슈팅이 봉 길이 하나에 급하게 나왔죠.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못하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서 정리가 들어간 겁니다. 급하게 죽죠. 급하게 나왔다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리딩반은 오늘 MC넥스, 한진칼, 앱클론 세 종목을 수익 내고 나왔고, 한국화장품은 뭐 그냥 껌값 짜장면값 벌고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오전 장에는 코로나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요,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회복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 나올 종목은 반등이 좀 나오고, 또 뭐 급등 나올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치료제 쪽에서는 뭐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뭐 개별적으로 S맥이랑,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워낙 하기 때문에 뭔가 치료제도 뭐 전체적인 테마적으로 막 움직이거나 대장주 하나가 이 나머지 치료제 테마의 종목들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최근은 아니에요. 그냥 개별 종목의 어떤 뉴스에 따라서 혼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매를 하실 때는 뉴스 체크를 좀 많이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S맥이랑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진원생명과학이랑 진매트릭스, 이렇게 이 두 형제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얘도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건지, 뭐 쌍봉 맞고 떨어질 건지,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낼 건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S맥도 1파 한 2파 두 번째 파동의 과정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녹십자 랩셀도 두 번째 파동 안에, 과정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주들은 오전에 대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뭐 EDGC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바로 가거나 쌍바닥 찍고 가거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단기적으로 2만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2만원을 딱 찍지 못했지만 거의 근처까지 9,5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다가 죽었네요. 일단 지금 진단키트주들 중에 보면 시젠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다 기술적 반등은 한 번씩 다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 뭐 미코도 두 번씩이나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얘도 여기를 또 한번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시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방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뚫고 상방으로 고개를 들지,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얘가 요 가격대를 이탈하면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이런 식으로 있다가 21선이 올라오면 지지받고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뭐 대응의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지, 그거는 그때 당시에 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흐름을 하루하루 보이게 되면 또 제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한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아무튼 요 가격대를 지키고 요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 깨고 떨어질지, 깨고 떨어지더라도 21선은 지지받고 돌림이 나올지, 21선까지 깨고 떨어져 버릴지, 요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어제 교육주는 제가 흐름을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할 것 같고, 흐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지는 저는 그렇게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어제까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 물론 어제 종가상 이렇게 말아준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양봉을 뽑아줬으면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상방으로 돌린 거니까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는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가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교육주는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때가 좀 너무 많이 타서 여기서 얼마나 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뭐 자극시킬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런 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주보다는 다른 뭐 치료제나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스크주들이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했죠. 요거는 뭐 제가 저번 주 초반 정도인가 그때 한번 언급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료제 뭐 진단키트 쪽까지 한번 싹 순환매가 돌고 나면 뭐 마스크 손세정제 이쪽도 순환매가 한번 더 갈 수가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뭐 미국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에 러브콜이 많이 온다라고 하죠. 특히 식료품도 그렇고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손세정제도 그렇고 뭐 마스크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레몬이랑 톱텍 이렇게 오늘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다른 기타 종목으로는 뭐 모나리자, KM제약, 뭐 국동, 웰크론, KM 뭐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레몬이 오늘은 대장이었고 톱텍이 뒤를 좀 이어서 따라오는 모습이었네요.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은 제가 어제 얘가 그 기타 법인 매도 잡힌 것 때문에 매매를 좀 별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잡히면 지분 매도일 확률이 높고요.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뭐 이제 지분 매도 이제 공시가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총선주들은 조금 오늘 뭐 약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장인 남선알미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찝찝한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남선을 제끼고 예를 들어 이월드나 국영지NM이 확실히 대장으로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얘네들로 매매를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총선이 이제 선거 전까지 해가지고 총선주들은 매매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료가 이제 기간적으로 정확히 남아있는 테마들은 재료가 다가올수록 피크를 찍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자율주행 테마도 수급이 뭐 반등이 좀 들어왔었네요. 모바일 어플이랑 모트렉스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보여져서 관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난티는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죠. 추세 좋게 오늘은 고점까지 뚫어놨고 뭐 지속적으로 관종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매매들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국일저지도
여기다가 저항대를 고점을 하나 심어 놓고 점점 이렇게 매물소화하면서 가잖아요. 얘도 이렇게 뚫게 되면은 봉 하나 세워질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삼성출판사도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뚫으면 한번 갈 수도 있고 못 뚫고 밀리면 이때는 안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케이프도 경영권 분쟁 재료가 있는 앤데 봉 뽑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 가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가다가 툭 떨구면 안 보거나 이 밑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거나 뚫어주면 뭐 한번 매매 관점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SK 바이오랜드도 어제까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스물스물 오다가 오늘 뚫어주는 양봉을 세워놨죠.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걸리네요. 이렇게 앞산이 만들어져 있어 버려서 매물대가 상당할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매매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얘는 일단 관종에만 넣어놓고 보고 있어요. 뭐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이렇게 쭉 뽑아내주는 모습이고, 한 10만원 정도는 터치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려고 하다가 야, 이게 오늘 공부거리로는 참 좋을 것 같아서 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리딩반에서 왜 안 나오지? 저희 오늘 리딩반에서 종가 베팅 개념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프로스테믹스랑 얘도 보면은 이 저항대를 막 넘겨놓고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이 된 거니까 얼마나 뽑아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얘가 뭐 굳이 돈 써서 여기를 넘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차트들이 비슷하죠. 셀리버리도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8만원, 85,000원, 9만원 라인대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를 보시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 종가상 거의 이제 붙여놨죠. 아마 이렇게 뚫게 되면 봉이 하나 세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랑 프로스테믹스는 저희 리딩반에서 오늘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권으로 들고 있어요. 뭐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대로 흐름이 가지 않으면 대응하면 되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셀리버리는 요 가격에, 프로스테믹스는 5,100원 정도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한번 봐보죠. 시간에서는 좀 많이 밀리네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